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이 집 아이가 맞을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서연도 그런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경우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바뀐 아이였거든요. 25년 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아기가 뒤바뀐 것이죠. 한 아이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인 한진그룹 회장의 친딸이었고, 다른 아이는 병원 청소부로 일하는 미혼모의 딸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였는지 두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쁜 밤이었어요. 병원에는 산모들이 몰려들었고 간호사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신생아실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혼란 속에서 두 아기의 이름표가 바뀐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진짜 재벌가의 딸인 미나는 좁은 반지하 방에서 생모 정숙과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병원 복도를 닦으며 생계를 이어갔고, 미나는 어린 나이부터 다른 아이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았어요. 유치원 소풍 때마다 도시락이 초라해서 혼자 구석에 앉아 먹어야 했고,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올 때마다 자신의 낡은 옷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미나의 어린 시절은 끝없는 결핍의 연속이었어요. 겨울이면 난방비가 아까워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잠들어야 했고, 여름이면 에어컨 없는 더위 속에서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에 다닐 때 미나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정숙이 야근을 할 때면 미나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반면 가짜 딸인 서연은 강남의 대저택에서 한진그룹 회장 한태준과 부인 이영희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최고급 교육을 받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어요. 개인 과외 선생님들이 매일 집에 와서 수업을 해주었고, 주말이면 승마나 골프 같은 특별 활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늘 이상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면 왠지 모를 어색함이 느껴졌거든요.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매나 어머니의 우아한 손짓이 자신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마치 자신만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린 미나는 텔레비전에서 한진그룹 소식이 나올 때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특히 서연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주먹을 꽉 쥐곤 했어요. 저런 삶이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딸을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은 5살 때부터 발레를 배웠고 7살 때는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어요. 10살이 되어서는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이었지만 서연은 가끔 이런 생활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의문을 품곤 했어요. 시간이 흘러 두 아이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서연은 부모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다른 가족들과 이렇게 다를까? 내가 정말 이 집 아이가 맞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중학교에 입학한 서연은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지만 공부보다는 봉사활동에 더 큰 관심을 보였어요. 주말마다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태준과 이영희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대견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의아했어요. 왜 우리 딸은 사업이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남을 돕는 일에만 열정을 보일까 하고 말이죠. 서연은 18살이 되던 해 우연히 어머니 이영희의 옛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임신했을 때의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이상하게도 자신과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니의 임신 사진 속폐 모양이나 얼굴형이 지금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서연은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나는 정숙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며 점점 더 비뚤어져 갔어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고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한 후 학교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용돈을 받아 과자를 사 먹을 때 미나는 점심을 굶어야 했어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미나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자신은 시장에서 산 가방을 메고 다녀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미나는 치를 떨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겠다고요. 미나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서연의 소식을 볼 때마다 그 감정은 극에 달했어요. 서연이 명문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 해외 연수를 떠난다는 소식, 자선 행사에 참여했다는 소식들이 미나에게는 모두 칼이 되어 마음을 찔렀습니다. 미나는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서연의 SNS를 확인했어요. 서연이 올린 사진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자신이 가져야 할 삶을 훔쳐간 도둑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이 입은 옷, 서연이 다닌 레스토랑, 서연이 만난 사람들, 모든 것이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숙은 그런 딸을 보며 걱정이 앞섰지만 미나는 어머니의 걱정조차 귀찮게 여겼어요. 오히려 정숙을 원망했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제대로 된 집에서 낳지 못했냐고, 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냐고 따져 물었어요. 정숙은 그런 딸의 말에 상처받으면서도 미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 서연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방학 때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서연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캄보디아의 한 고아원에서 2달간 머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환경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어떤 사치품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서연은 같은 과 선배인 김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은 중견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어요. 서연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았고 학교 봉사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봉사동아리 모임에서였어요. 도연은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서연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단순히 스펙을 쌓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서연은 그런 도연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도연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연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서 청소와 말벗을 해드리는 일을 했고 주말에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도왔습니다. 도연 역시 서연의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어요. 서연은 다른 재벌가 자녀들과는 달리 전혀 오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은 서연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녀의 깊이 있는 생각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어요. 도연은 서연의 가족 배경이 아니라 서연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었고 그 말이 서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나가 등장했습니다. 미나는 우연히 도연을 보게 되었고 그의 집안 배경을 알아낸 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도연의 가족 정보를 샅샅이 조사했고 도연이 다니는 대학과 그의 일상 패턴까지 파악했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가진 서연이 사랑까지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없었거든요. 더욱이 도연이 중견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질투심이 극에 달했어요.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할 지위와 사랑을 모두 서연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나는 도연이 다니는 대학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며 자연스럽게 도연과 마주칠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죠. 미나는 서연과는 정반대의 매력으로 도연에게 접근했어요. 강하고 도전적인 면모를 보이며 도연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도연은 미나의 적극적인 접근에 당황했지만 점차 그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동정심을 갖게 되었어요. 미나는 자신의 힘든 성장 과정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애틋하게 포장해서 들려준 것이죠. 미나는 도연에게 말했어요.
자신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그래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부모에게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성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런 미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점차 미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나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어요. 미나는 서연이 가진 모든 것이 원래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사랑마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나는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숙이 심한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을 때 담당 간호사가 실수로 흘린 말 때문이었어요. 그 간호사는 25년 전 그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병원에서 일어났던 아기 바뀜 사건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술 기운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정말 큰일이 날 뻔했지.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이 바뀐 거야. 나중에 알았는데 한 명은 재벌집 아이였고 다른 한 명은 청소하시는 분 아이였다고. 병원에서 쉬쉬하고 넘어갔지만 말이야. 그 순간 미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미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느꼈어요. 자신이 평생 품어온 의문과 분노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왜 자신은 서연과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했는지, 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뒤지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사실을 확인해 나갔어요. 인터넷을 통해 25년 전 그 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하나씩 찾아내는 끈질긴 노력을 보였습니다. 미나는 낡은 병원 기록들을 복사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녹음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년월일과 서연의 생년월일을 비교 분석하며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서연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 이영희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거든요. 이영희는 서연을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가끔 서연의 손을 잡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사실 이영희도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라면서 자신이나 남편과 전혀 닮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서연의 성격이 한태준이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달하는 것을 보며 의문을 가졌어요. 이영희는 서연이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남을 돕는 일에만 열정을 보이는 것이 신기했어요. 한진그룹의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던 계획들이 모두 무산되는 것을 보며 혹시 서연이 정말 자신의 친딸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을 마음에 품는 것조차 죄스러워서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25년간 키워온 딸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쌓여가는 의문들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미나는 조금씩 서연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자주 가는 카페나 도서관 근처에서 얼굴을 비추며 서연의 일상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서연에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졌습니다. 미나는 서연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정말 그 집 아이가 맞아? 부모님과 전혀 안 닮았던데. 처음에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점점 더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말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서연은 그런 미나의 말들에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생 품어왔던 의문들이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도연과 함께 있을 때조차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 한진그룹 회장의 딸이 맞다면 왜 이렇게 불안한 감정이 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나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서연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미나는 자신이 당해온 모든 고통과 굴욕을 서연에게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미나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25년 전 병원에서 근무했던 조산사 박금순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박금순은 은퇴 후 경기도의 한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미나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진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박금순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미나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간절히 부탁하자 마음이 움직였어요. 특히 미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호소하자 박금순도 양심상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금순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병원은 매우 혼잡했고 신생아실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날이 정말 바빴어. 산모가 몇 명이나 동시에 들어왔는데 신생아실이 난리도 아니었지. 아기들 이름표를 붙이는데 실수가 있었나 봐. 나중에 알았는데 두 아기가 바뀐 거야. 박금수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진그룹 회장님 부인 아기랑 청소하시는 정숙 씨, 아기가 바뀐 거였어. 그런데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퇴원한 후였거든. 병원장님이 이 일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하셨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미나는 이 증언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병원 기록 중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서 나름의 증거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미나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완전히 몰락시키기 위해 일부 증거를 조작하기도 했거든요. 미나는 컴퓨터를 이용해 병원 기록 일부를 수정했고 박금순의 증언 중 일부도 과장해서 기록했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각색한 것입니다. 미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되찾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나는 먼저 한태준에게 접근했습니다. 한진그룹 본사 앞에서 며칠간 기다리다가 한태준을 만나 자신이 진짜 딸이라고 주장했어요. 처음에 한태준은 미나를 정신이상자 취급하며 무시했지만 미나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나는 한태준에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이 모든 증거를 보세요. 25년 전 그날 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산사의 증언도 있어요. 미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한태준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미나와 자신의 혈액형이 일치한다는 사실과 어린 시절 사진에서 보이는 유사점들이 한태준을 흔들었어요. 미나는 교묘하게 감정을 자극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진짜 딸인 자신을 찾지 못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호소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25년간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가난 속에서 살아왔어요. 매일 밤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원래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는 걸요. 미나는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털어놓았어요. 한태준은 그런 미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의 친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면 아버지로서 너무나 미안한 일이었거든요. 한태준은 집으로 돌아와 이영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부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서연에 대한 의심을 키워갔어요. 사실 그들도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품어왔던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이영희는 한태준에게 말했어요. 여보, 사실 나도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서연이가 우리와 너무 달라서 말이야. 성격도 그렇고 관심사도 완전히 다르잖아. 혹시 정말로 이영희는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한태준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연은 부모님의 달라진 태도를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대화할 때도 어색한 침묵이 흐르곤 했고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태준은 서연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서연아, 너는 혹시 내가 우리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니? 서연은 그 질문에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어딘가 예상했던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미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서연이 다니는 대학교에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짜 한진그룹 회장의 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서연은 가짜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서연의 친구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아는 서연은 사실 가짜야. 진짜 한진그룹 회장의 딸은 바로 나라고.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친구들은 처음에는 미나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고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서연은 그런 변화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은 서연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밝고 긍정적이던 서연이 최근 들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된 것이었어요. 서연은 도연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연은 서연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연아,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서연은 도연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움직였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도연 앞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미나는 도연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그에게 접근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연 씨, 저는 미나라고 해요. 서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미나는 도연에게 서연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이 진짜 한진그룹 회장의 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서연이 모든 것을 빼앗은 가짜라고 비난했습니다. 도연 씨, 서연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람이에요. 제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든 것을 서연이 차지하고 있어요. 도연은 처음에는 미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들과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혼란에 빠졌어요. 특히 미나가 보여준 병원 기록과 조산사의 증언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였거든요. 미나는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도연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모든 증거를 보세요. 25년 전 그날 밤 병원에서 저와 서연이 바뀐 거예요. 제가 진짜 재벌가의 딸이고 서연은 청소부 아주머니의 딸이라고요. 미나는 도연에게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란 이야기, 정숙과 함께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들이 도연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친구들이 다 가진 걸 저만 가질 수 없었거든요. 미나는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서러웠는지를 호소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잠을 못 자고 여름에는 더워서 밤새 뒤척였어요. 친구들이 학원 다닐 때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고생이 제 잘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미나의 진짜 목적은 도연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가짜라면 자신이야말로 도연과 어울리는 상대라고 주장했어요. 도연 씨, 혈통으로 보나 집안 배경으로 보나 제가 서연보다 더 적합하지 않나요? 저야말로 진짜 재벌가의 딸이니까요. 미나는 계속해서 도연을 유혹했어요. 서연은 지금까지 거짓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제 것을 가지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진짜거든요. 그리고 저는 도연 씨 같은 분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도연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만약 미나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도연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미나가 제시한 증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서연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서연이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도연은 서연을 만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아, 너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내가 진짜 한진그룹 회장의 딸이 맞는 거야? 서연은 도연의 말을 들으며 충격에 빠졌어요. 서연은 자신이 품어왔던 의문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도연조차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도연아, 너마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정말 모르겠어. 서연은 도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나도 예전부터 의문이 있었어. 우리 가족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 하지만 그게 정말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연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너 곁을 떠나겠어. 거짓된 신분으로는 너와 함께할 수 없어. 서연의 이 말은 도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서연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도연은 서연을 붙잡고 싶었지만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아, 진실이 무엇이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도연도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도연과 헤어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더욱 커졌어요. 과연 자신은 누구인지,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한태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어요. 서연과 미나, 그리고 한태준 부부가 모두 참여한 검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검사를 위해 모인 그날,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미나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한태준과 이영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순간을 맞이했어요. 의사가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검사 결과 미나 씨가 한태준 씨와 이영희 씨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부모님의 딸이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검사 결과는 미나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나가 진짜 한태준과 이영희의 딸이었고 서연은 정말로 바뀐 아이였던 것이에요. 이 소식은 한진그룹 전체를 뒤흔들었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간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평생 품어왔던 의문이 풀렸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상실감이 훨씬 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미나의 진짜 모습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한진그룹의 상속녀가 된 것에 도취되어 갑자기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연기였던 듯 겸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나는 즉시 서연을 집에서 내쫓으려 했고 서연이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서연 씨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미나의 말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심지어 미나는 서연의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자신이 진짜 한진그룹 회장의 딸이니 앞으로는 자신과 친하게 지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서연과는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했어요. 미나는 한진그룹 임직원들 앞에서도 거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앞으로는 제가 이 회사의 후계자예요. 모든 분들이 저를 인정해야 할 거예요. 미나의 이런 모습을 본 임직원들은 당황스러워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 미나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한태준이 고용한 사립탐정이 미나의 뒤를 조사하던 중 미나가 조산사 박금순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협박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탐정은 박금순을 다시 찾아가서 진실을 확인했어요. 박금순은 미나에게 협박받아 일부 사실을 과장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너무 간절히 부탁하고 돈까지 주면서 부탁하길래 사실 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버렸어요. 또한 일부 병원 기록도 미나가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컴퓨터를 이용해 원본 기록을 수정했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보를 조작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런 조작 사실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사실 미나는 진짜 한태준의 딸이 맞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진실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미나의 탐욕과 성급함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었어요. 한태준과 이영희는 미나의 이런 모습을 보며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피는 섞여 있지만 미나의 성품은 그들이 바라는 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25년간 정성껏 키워온 서연이야말로 진정한 자신들의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희는 한태준에게 말했어요. 여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서연이가 비록 우리 핏줄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딸의 모습, 그 자체잖아요. 한태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결국 한태준과 이영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나에게는 상속권과 함께 적절한 보상을 해주되 서연을 진짜 딸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에요. 혈연 관계보다는 25년간 쌓아온 정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태준은 한진그룹 전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먼저 이 사실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가족에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며 한진그룹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생물학적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딸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태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25년간 서연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 그 속에서 쌓아온 추억과 사랑이 단순한 혈연 관계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나에게는 딸로서 마땅한 보상을 해줄 것이지만 우리 가족의 중심은 여전히 서연이입니다. 이 발표는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혈연 중심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결정은 매우 파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태준의 결정을 지지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어요. 많은 입양 가족들이 한태준의 결정에 힘을 얻었고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의 결정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진짜 딸로 받아들여준 부모님의 사랑을 새삼 깨달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도 평생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짜 딸로 살아갈게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말했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혈연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더욱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도연도 서연에게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한태준의 기자회견을 보고 즉시 서연을 찾아왔어요. 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줘. 혈통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건 바로 너야. 도연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 나는 당신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지. 당신의 출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서연과 도연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했어요. 시련을 겪으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어졌습니다. 반면 미나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고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았어요. 미나가 그토록 원하던 부와 지위는 결국 손에 넣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탐욕과 질투가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어요. 미나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단지 제가 가져야 할 것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숙은 그런 딸을 보며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자신이 미나를 올바르게 키우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졌어요. 내가 미나를 너무 원망하게 키웠나 봐. 만족할 줄 모르게 키웠어.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과 도연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한진그룹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양 아동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어요.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서연은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진정한 가족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한태준과 이영희도 서연의 뜻을 적극 지지했어요. 그들은 서연이야말로 진정한 후계자라고 확신했고 서연의 따뜻한 마음이 한진그룹을 더욱 훌륭한 기업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관계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 사람의 가치는 출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서연의 이야기처럼 운명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출신이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거꾸로 된 운명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몇 년 후, 서연과 도연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결혼식에는 서연이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독거노인들, 장애인 복지관 사람들까지 모두 서연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어요. 한태준과 이영희는 그런 서연을 보며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의문들, 자신이 정말 이 가족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비록 혈연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라는 확신이 서연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미나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어요. 증거 조작과 사기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차가운 감옥에서 미나는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진실만을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은 매주 미나를 면회가며 딸을 격려했어요. 미나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기회는 또 있을 거야. 정숙의 말에 미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입양 가족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어요.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의 이야기가 증명해 주었거든요. 서연은 재단 활동을 하면서 정숙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숙은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미나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너무 원망하게 키웠나 봐요. 서연 씨처럼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웠어야 했는데. 서연은 정숙을 이해한다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한태주는 회사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혈연 승계가 아닌 능력 중심의 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도 이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태준의 이런 결정은 임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서연과 도연은 결혼 후 첫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한태준과 이영희도 적극 동의했어요. 그렇게 한진가에는 또 다른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미나는 출소했어요. 감옥에서의 시간 동안 많은 반성을 한 미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서연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서연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미나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미나 씨,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면 돼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서연의 너그러운 마음에 미나는 감동했고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미나는 서연의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미나는 이 일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남을 돕는 기쁨이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서연의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한태준과 이영희, 서연과 도연, 그리고 입양한 아이들까지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된 운명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서연은 진정한 가족의 품에서 행복을 찾았고 미나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배운 것은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태어난 환경이나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는 혈연을 뛰어넘는 더 깊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